수다 떨기 좋은 날 북쌤입니다. 북쌤에게 물어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 주신 그런 댓글들 중에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요, 다이어리를 네 분께 드린다고 했죠.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 오늘 제가 시간 관리, 시간 경영, 꿀팁 대방출 이전에 제가 드릴 거 먼저 빨리 드리고 그리고 그 영상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때 지금 댓글 주시는 분들에게 다이어리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질문 주신 분들 제가 5분을 뽑았습니다. 5분 뽑은 질문과 답 Q&A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뽑히셨는지 한 분 한 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너무 막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나서 물 먹지 않고 그 전에 물을 먹을 거거든요. 이거 자랑하려고요. 제가 좀 손이 도라에몽 손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화면이 진짜 제 얼굴보다 더 큰 것 같네. 근데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커서 좋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게요? 책 읽기 좋은 날. 여기는 송영주 서재. 도예가 이혜훈님께서 협찬해 주셨어요. 이걸 협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물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뚜껑까지 있어요. 자랑해야지.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Q&A를 할 건데요. 차윤지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자녀분들과 어떻게 지내시는지, 사춘기 자녀들하고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하고 차윤지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아이들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시절이 있었고 어떻게 지내냐면 저는 좀 친구처럼 지내려고 노력을 해요. 친구처럼 지내려고. 막 잔소리하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잔소리도 하죠. 그런데 좀 이해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요. 좀 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막 뭔가 이렇게 막 불뚝불뚝 이렇게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도 내 나이 17살에 나도 내 나이 18, 19살에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 아빠도 이런 기분이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해 주려고 노력이 되더라고요. 지금 요즘 아이들이 그 롤게임 되게 좋아하잖아요. 많이 하고 있건 저희 아이들만 그러나? 롤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거기 그 롤게임에 승급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브론즈가 맨 아래고 그 다음에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그래서 맨 위에가 챌린저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실버에 도전하거든요. 그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버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기들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스킨을 사고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래요. 이왕 하는 거 좀 신나고 재밌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편안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고 좀 감추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이 막 사춘기 있고 중2병 걸렸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냥 아휴, 내가 그냥 참아야지 이렇게만 꼭 하지는 않고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갱년기하고 사춘기하고 싸우면 갱년기가 이겨. 아직 다행히 내가 갱년기가 안 와서 엄마가 다행이지만 너네가 한 것만큼 내가 갱년기 때 너네가 그냥 좀 잘 지나가면 나도 잘 지나갈 거고 너네들이 유난 떨고 그냥 막 그렇게 하면 나도 아주 갱년기 아주 유난 떨고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좀 솔직하게도 해요. 그러면 농담 삼아 확 자기네들이 이렇게 막 승질 막 이렇게 내려다가도 제가 그런 말을 딱 하면 약간 절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른이 그냥 진짜 어른다워서 어른이 된 게 아니라 아이를 낳다 보니까 학부모가 됐고 어른이 됐고 부모가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잘하려고 하고 이러는 마음보다 아이들한테도 그냥 허심탄회하게 엄마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아빠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왜냐면 북쌤에게 물어봐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들이 주셨던 이 질문들을 이렇게 볼 때 제가 사실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저의 경험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참고를 하셔서 어떤 팁이 된다면 아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저거 좀 괜찮은 멘트 같은데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된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들이 정답과 교과서는 아니고요. 어쩌면 아 북쌤은 저렇게 사는구나. 아 저럴 때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냥 우리들의 그냥 이야기 서로 스승이고 서로 학생이고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차윤지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전전자매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결정장애가 있는 경우 있으셨나요? 있다면 언젠가요? 없다면 그 비결이 뭔가요? 답부터 얘기해드리면 저는 결정장애가 그렇게 없는 편입니다. 아예 없다. 그러니까 흑백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있다, 없다, 이렇게는. 그런데 없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100% 완벽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결정할 때 조금 편하게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51%냐 49%냐.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51% 그러니까 요 2% 차이잖아요. 2%. 50일이냐 49냐. 예를 들어 짜장이냐 짬뽕이냐. 둘 다 먹고 싶어요. 그럼 뭐 짬짜면 먹어도 되지만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골라야 된다면 100%, 0%와 100%를 찾으면 밥 못 먹거든요. 그냥 2%라도 조금 더 막 이렇게 좀 생각나는 그 짬뽕 국물? 그러면 그냥 짬뽕 먹고, 아니야, 그 짜장면에 그러면 짜장면 먹고,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이 100%또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때그때 또 다를 수도 있고, 요즘에는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그 선택하는 게 힘들어서 결정을 대신해주는 앱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결정장애가 은근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전전자매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다라는 건 전전자매님이 결정장애라고 스스로 생각하셔서 이런 질문을 주셨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장애를 또 다른 말로 햄릿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짬뽕이냐 짜장이냐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해본 일이 별로 많지 않던가 아니면 내가 그 선택한 거에 대한 그 결과가 만약에 좋지 않을 거에 대한 그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대요. 무의식 속에서든 의식 속에서든. 그리고 또 하나 본인 스스로가 난 결정장애야. 나한테는 선택장애가 있어. 아유 또 병 도졌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냥 굉장히 큰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단위로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결정 경험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난 나야. 선택한 거 난데. 내가 선택한 건데. 좀 이런 좀 자신감, 좀 당당함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결정장애다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게 100% 맞다라는 거는 정말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단 2%라도 마음에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조금 데드라인을 좀 정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쇼핑을 가는데 저것도 눈에 들어오고 다 들어오면 어느 날 너무 감당할 수 없게 쇼핑을 하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나갈 때 약간 그런 목록들도 있습니다. 아, 오늘은 내가 한 10만 원 선에서 나를 위해서 선물을 줄 거야. 그런 쇼핑을 할 거야. 그러면 되도록이면 10만 원이 넘거나 조금 안 되거나인데 20만 원, 30만 원 하면 그건 저는 과소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생각한 금액에. 그래서 그런 결정장애가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드신다면 그렇게 뭔가 할 때 이런 데드라인을 좀 정해놓는 것도 좋고 100% 내가 완벽한 선택을 할 거야 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아니고 그냥 단 2%라도 그리고 나서 그 선택한 게 아니면 다음 기회에는 내가 이걸 경험을 토대로 이때는 요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발전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신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없다라고. 그 비결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좀 토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하정희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말소리가 들려야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든 뉴스든 이런 거를 틀어놓고 책도 읽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책 읽기일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잘못됐다 안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 있잖아요. 너무 조용하면 그 조용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집중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완전 조용한 데에서 진짜 여기 귀마개 딱 꽂고서 공부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사람마다 다르다. 그냥 하정희 님이 그걸 틀어놓고 말소리라도 들려야 좀 편안하다면 그게 맞는 거죠. 하정희 님한테는 그게 맞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너무 조용하게 놔두지는 않아요. 그냥 책 읽을 때 좋은 음악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렇지만 책을 읽을 때도 그 호텔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들 이런 거 쳐보면 다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틀어놓고서 이렇게 읽으면 정말 그냥 호캉스 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대신 가사가 없는 걸 저는 들어요. 가사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되도록 가사가 없고 클래식 음악이나 그냥 자연의 소리나 아니면 그런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런 하여튼 음악들.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아마 이거 방송 끝나고 나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 밝고 경쾌하면서도 가사가 없는 음악들. 그래서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혜선님께서 사춘기 친구들에게 책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나 추천책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스님이 중이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깎는 것처럼요. 북쌤 아들 딸일 것 같아서 책 많이 볼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어렸을 땐 많이 봤어요. 제가 홈쇼핑에서 직접 책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책을 많이 봤지만 사실 저도 1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정말 20대 후반까지는 책을 좀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시절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느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읽어야 될 추천책 이런 것도 반드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책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할 수 있게끔 읽고 싶게끔 동기부여는 할 수 있죠. 프로모션을 걸어보세요. 그 자녀가 정말 좋아하는 거 있죠. 그 좋아하고 갖고 싶은 게 만약에 있다면 같이 그 자녀랑 서점 데이트도 하면서 평소 때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했던 것도 같이 먹으면서 그냥 이 책 보고 이 책 봐. 그러면 숨 막힐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 책 꼭 이 책 보세요. 언제까지 보세요 하면은 숨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이끌리는 책. 그냥 끌리는 책이 있습니다. 끌리는 책,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도 책이 한 번씩 등장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책 표지에 보면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던 책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그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그 책을 사주면 우리 엄마 어쭈구리 이럴 뻔했. 우리 엄마 우와 짱인데? 안 보더라도 이 책 표지라도 보고 목차라도 보고 갖고 있다라는 그 느낌만으로도 책과 친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이 책 꼭 봐라 하고 목록을 딱 줘갖고 막 숨 막히는 그런 느낌보다는 본인이 사고 싶은 책을 그냥 서점 데이트를 하면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베스트셀러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란 결국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물론 정말 좋아서 많이 팔린 책이 많이 산 책일 수도 있겠지만 뭐 출판사에서 솔직히 마케팅 전략을 굉장히 많이 잘 해서 팔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보이지 않게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은 줄 알아요? 그걸 본인이 찾아내서 본인이 좋아하면 본인한테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쉬운 책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부터 차근차근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가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릴레이 독서가 되죠. 이 책을 읽고 나면 꼭 책에서
또 다른 책을 추천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책을 읽고서 그 추천했던 그 안의 책을 또 이렇게 사게 되더라고. 그러면 또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홈쇼핑 방송에서도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이 논술을 잘하려면 우리 아이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을 조금 심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스마트폰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13년 전 막 이때니까 스마트폰 뭐 컴퓨터 게임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었어요. 좀 이렇게까지 기술이 확 발달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집이 심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안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했죠. 부모님부터 책 읽으세요. 아이들한테 책 읽어라 하시는 것보단 그리고 그렇게 책 읽어라 해놓고 나는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있고 아이들한테는 스마트폰 만지지 마 그래 놓고 나는 그냥 눈만 뜨면 스마트폰 손에서 못 내려놓고 있다면 아이들은요 귀로 들어서 자라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자란대요.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너무 속상할 땐 진짜 막 욕을 막 해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의 이렇게 다이어리들이거든요. 이렇게 다이어리들이 있으면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한 번은 내가 이럴 때 어떤 마음이 있었지? 근데 여기에 2019년 1월 10 목요일이네요. 근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답답하다. 짜증난다. 요즘 애들 말로 개빡침. 여기 따라서 썼어요. 그러면서 여기다 막 욕해놨어요. 막.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났는데 저녁에 욕한 그 대상자를 받겠죠? 왜냐면 제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들 아니면 딸이겠죠?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랑 상관없는 얘기였긴 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나부터 책 읽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러면서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보겠지? 이러면 기대한 만큼 또 실망합니다. 그냥 내 할 일을 하면서 억지로는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많이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책 한 권을 읽다 하더라도 본인의 북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 10권, 20권, 30권 막 통독하고 막 정독하고 다독하고 어쩌면 이것보다 단 한 권을 읽었는데 이게 나만의 또 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북 스토리텔링이 된다면 이거 한 권이 나한테 또 값지면 또 거기에서 책 한 권 또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대단한 습관을 들이는 것보다 이런 사소한 습관, 사소한 재미를 들였을 때 그냥 동기부여가 스스로 나오면 읽지 말라 그래도 읽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5번째 마지막이네요. 송선아님께서 쉬는 날은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쫓아다니고 싶네요. 카메라를 달아놓고 싶네요.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관심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쉬는 날이나 제가 일이 끝나고 난 아침과 저녁에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쉬는 날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너무 일어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더 자면 되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단 내가 내 할 일을 다 해놓고 나면요. 자는 것도 꿀잠이에요. 그런데 일할 때는 놀 생각하고 놀 때는 일할 생각하고 뭔가 찝찝하고 이러면요. 일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일할 때는 딱 일 생각만 합니다. 완전히 일 중독자 같이. 근데 또 쉴 때는요. 일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어떨 땐 핸드폰도 좀 잘 안 봐요. 왜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저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걸 약간 이렇게 구분을 해놓기 때문에 저는 쉬는 날 정말 잘 쉬어요. 그런데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영어 공부는 어떤 분들은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 방법이 어떤 것들인지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몇 번 시도해보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드려 놨다가 아니야 4개월 해보니까 별론데 7개월 해보니까 별로였어 라며고 별로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영어가 콩글리시도 아닌 완전히 그냥 정말 유치원 수준의 그런 영어를 하는 모습을 언젠가 공개할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젠가냐? 그래도 제가 한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가 단어를 많이 안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누가 툭 물어봤을 때 영어를 많이 암기하고 영어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단 100개든 200개든 그 단어가 툭 하고 나오는 게 영어가 하는 시작이더라고요. 회화의 시작. 그래서 제가 그런 정도의 능력까지도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 기초가 됐을 때 제가요, 사실은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유튜브를 봤고요. 이런 도움을 받았고 저는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공개할 거예요. 언제? 제 스스로가 조금 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떠듬떠듬 영어로 할 수 있을 때 그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먼저 검토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은 그렇게 보내요. 낮잠도 좀 자고 안마 의자에 앉아있는 거 좋아하고 반신욕을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는 하면서 생각도 좀 하고 창의적인 생각도 좀 하고 생각 정리도 좀 하고 화가 날 때도 저는 안마 의자에 좀 많이 앉고 반신욕하고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했어요. 송선아님께서 북쌤의 인생책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의 인생책이 뭘까라는 거에 한참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 질문을 딱 보자마자 저는 제 책장에 가서 바로 갖고 왔습니다. 왜? 저의 인생책이기 때문에. 그 책이 뭔지 궁금하시겠다. 왜냐면 제가 책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또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북쌤에서 바로 이 책입니다.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이게 왜 저한테 인생책이냐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정말 지하라고 생각했는데 더 지하가 있고 뭔가 이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지하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때는 무슨 세상에서 나를 버린 것처럼 온갖 시련은 나한테 다 준 것 같은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감사한 건 건강은 그냥 계속 건강하게 해주셨다는 건 진짜 감사해요. 그거 빼고는 정말 저를 다 힘들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제목 자체가 그냥 저의 마음에 그냥 콱 꽂혔어요.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만약에 이 제목이 결국 당신은 이겼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손이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길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나 이길 수 있어. 나 이길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책을 사왔던 것 같아요. 여기 부제에 시련은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시간. 그 시련. 근데 그 시련도 나의 선택에 대한 결과 아닐까요? 나의 선택에 대한 결과물. 시련은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시간. 내 생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던 그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가장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나폴레온 힐. 나를 극복할 수 있다면 세상과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 뭐 세상과 싸우는 거 아니니까요. 나랑 싸우는 거지. 두려움과 망설임에 사로잡힌 나를 잡아주는 금색이 최고의 책.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제 이렇게 눈물방울도 있어요. 별표도 한 것도 있고 뭐 많이 이렇게 막 뭐라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도 했거든요. 근데 눈물 흘린 데도 있더라고요. 가장 힘들었을 때 읽은 책이에요. 그리고 결국 저는 이겼어요. 한두 달 만에 이긴 건 아니고요. 결국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책은 이 책이에요. 제가 책 읽기 좋은 날에서 이 책을 했었나? 하고서 이렇게 봤더니 어머 이 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곧 이 책도 이 안에 내용도 여러분들과 함께 책 읽기 좋은 날에서 만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방금 5분 질문에 채택 대신 5분 요 다이어리 이렇게 3권이고요. 지난번에 4권이라고 했죠. 이것까지.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직접 사갖고 온 그 다이어리예요. 그리고 제가 4분 중엔 4분인데 한 분을 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고 싶어서 요거까지. 제가 좋아하는 빨강머리 N까지. 이 5분은요. 저의 댓글에다가 어떤 다이어리를 이렇게 말할까요? 빨강머리 N, 일본 다이어리, 유니버셜 스튜디오 다이어리 이럴까? 그 다음에 청록색 다이어리. 이건 3권이죠. 요거를 댓글에 지금 5분 써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